금속을 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포로시티, 기공률, 기공에 대해서 배웠고요. 뭐 기공들을 어떻게 구분하는 것들, 그래서 가스포, 레고 퓨전, 언멜티드 파우더 배웠었고 화면에서도 잘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 스캔 전략, 뭐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거 하듯이 어떤 전략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캔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캔 전략이라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레이저 왔다 갔다 할 거냐라는 거. 여기 레이저가 있으면은 제가 지금 레이저 포인트 실제 들고 있으니까 이거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냐. 자, 가장 옛날에 많이 하던 방식은 unidirection,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한 방향. 그냥 옛날에 뭐 기술이 없으니까 그냥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한 방향.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여기와 여기도 뭐 좀 다를 수 있겠고 편차가 있겠죠, 그죠? 편차가 있고 가장 큰 안 좋은 점은 뭐냐면은 열 방출이 균일하지 못하다. 여기서 이제 이 적층 제조라는 것은 어쨌든 이 응고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액체라는 것과 고체라는 것이 액체라는 것의 온도가 어떻습니까? 훨씬 높죠, 그죠? 고체가 어떻습니까? 온도가 낮습니다.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가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뭐 포스코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거기서 이제 굉장히 뜨거운 그러한 용탕들이 있는데 그거를 결국에 여러 공정을 붙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철강 제품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여러분들이 뭐 광양이나 포항에 가시게 되면은 멀리서도 그 열기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 굉장히 온도가 높습니다. 그렇죠? 그걸 천천시키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 원하는 제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럼 이 과정 중에서 이 응고되는 이 과정 중에서 이 어떠한 방향성이 있으면은 어떤 방향은 뭐 좋고 어떤 방향은 뭐 나쁘고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는 것이 좋겠죠. 최소화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또 이거 왔다가 또 불편하죠. 왔다가 또 그냥 할 일 없이 갔다가 또 그냥 왔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기타 같은 거 칠 때도 초보자들은 이렇게 치거든요. 위에서 아래로 치고. 근데 잘 치는 사람들 위아래로 막 치고 그러고.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는 두 방향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바이디렉션. 그래서 여기에서 뭐 스네이킹이라고 하는 약간 뱀처럼 굴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향성이라는 것이 뭔가 있다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바로 이 아일랜드 스캐닝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아일랜드 스캐닝 방식은 요거 한 칸,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뭐 되게 크게 보이지만 요 하나 이 섹터가 굉장히 여러 개 있는 거죠. 그럼 여기 했다가 여기 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 바둑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바둑판에 뭐 한 칸씩을 각 랜덤하게 채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바둑판 이게 바둑판 같은 거 한 칸씩. 근데 한 칸이 다 조금씩 다 각도가 다른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열 방출이 훨씬 원활하고 온도 구배가 원만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식이고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은 뭐 스팟 멜팅, 그래서 이게 점점이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컨티뉴어스 멜팅, 스팟 멜팅 컨투어, 여기에서 이제 스팟 멜팅은 이렇게 컨투어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스네이크 왔다 갔다 하는 방법. 그 다음 뭐 또 여기서 또 비슷한 여러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장 보셔야 할 것은 요 아일랜드 스캐닝 방식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적, 그 이유는 바로 원활한 열 방출을 위해서.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이러한 스캔 스트래티지가 어떻게 되느냐, 스캔 전략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한 칸, 아까 우리가 이거 봤었죠, 요 한 칸 하나 떼서 볼게요. 요 한 칸을 이 아일랜드 스캐닝에서 요 한 칸을 다시 떼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방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처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스캔 방향인데 스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집니다. 그죠? 하나 우리가 정할 수 있겠죠, 스캔 방향을. 그래서 스캔 방향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는 이 방향으로 했다가도 그 다음 레이어에서 또 바꿀 수가 있어요. 방향.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떠한 집합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똑같이만 다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그냥 하나의 비슷한 미세 조직이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스캔 방향을 계속 바꿔줄 수가 있어요.
계속 바꿔주는 것들을 많이 하고 최근에는 이 각도를 계속 변화시켜줍니다. 그래서 67도씩 변화시키는 걸 많이 하는데 변화시켜가지고 점점 쌓아주게 되고요. 자, 그럼 이 포인트를 보시겠는데, 그럼 이 스캔 트랙, 이렇게 스캔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스캔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여기 하나의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게 바로 멜트 풀이라고 합니다. 멜트 풀. 멜트 풀이라고도 하고, 뭐 몰튼 풀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두 가지 용어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멜트 풀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뭐 몰튼 풀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뭐 다 같은 영어적으로 다 같은 거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요 하나가 이제 뭐 풀이죠, 풀. 요 하나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순의 전환에서는 요거 하나인데, 요거 하나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요 하나가 계속 요 한 컬럼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multiple width 이거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절할 수 있겠죠. 레이저 파워 얼마로 하느냐, 그 다음에 스캔 속도 얼마로 하느냐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multiple width, depth도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측정되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처음에 주어지게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해치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해치 스페이스는 뭐냐면, 자, 우리 스캔을 하나 했죠, 그죠? 스캔 하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스캔할 때까지의 간격, 그 옆에 한 줄 갔죠, 그죠? 한 줄 가고 나서 한 칸 띄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칸 띄우는 간격, 그게 해치 스페이스입니다. 보통 이제 뭐 수십 마이크로미터 정도 스케일이 되겠죠. 그래서 한 칸 띄어서 스캔, 한 칸 띄어서 스캔. 자,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 멜트풀 위스를 대충은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멜트풀 위스가 저렇게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뭐 여기 그림을 그려볼까? 이게 하나가 멜트풀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습니다. 멜트풀이 있는데 얘를 가지고 그냥 정말 우리는 그대로 만약에 요만큼 띄어서 멜트풀 위스만큼 띄어서 이렇게 만든다. 한 칸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자,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이 사이 부분 잘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잘 안 붙겠죠. 잘 안 붙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겹쳐줘야 돼. 그러니까 저만큼 다 띄면 안 됩니다. 저것보다 좁게 가야 돼.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는 여기에 이만큼 다 가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좀 덜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겹치는 구간이 나오게 해줘야 됩니다. 겹치는 구간이 있어야만 당연히 잘 이제 다 붙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 겹치는 구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오버랩이라고 합니다. 오버랩. 겹치는 구간은 오버랩. 그러니까 해치 스페이스랑 멜트풀 위스는 같을 수가 없다. 해치 스페이스는 무조건 멜트풀 위스보다는 짧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 번에 알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이 공정들이 다 디테일한 부분들이 다 제어가 되어야만 합니다. 대충 만든다고 해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치 스페이스 얼마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이 레이저 파워 얼마 할 것인가. 레이저 파워 중요하다는 거 계속 말씀드렸죠. 레이저 파워가 뭐 너무 낮거나 높으면은 내부에 기공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스캔 스피드. 자, 이 스캔을 하는데 이게 1초에 몇 미리 갈 거냐? 1초에 몇 미리 갈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스캔 스피드가 느리면 뭐가 안 좋을까요? 느리면. 스캔 스피드 느리면 생산성이 떨어지죠. 많이 못 만듭니다. 만약 스캔 스피드가 뭐 100인회가 있고 그 다음에 800인회가 있다. 800인회가 8배 뭐 그 이상 훨씬 더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생산성 생각하면 높여야 되는데, 자,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럼 너무 빠르면 뭐가 안 좋을까요? 빠르면, 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레이저 파워를 높이는 이유는 여기에 가해지는 총이별량 또는 에너지, 전체 에너지 밀도, 얼마만큼 열을 가할 것인가, 얼마만큼 높은 에너지를 줄 것인가 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 중에 가장 큰 팩터가 바로 그 레이저 파워입니다. 근데 또 정말 중요한 정말 중요한 팩터가 뭐냐면
스캔 스피드예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지나가면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죠. 너무 빨리 지나가면 이별량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즉 여기에 많은 열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쑥 지나가 버리면은 뭐가 많이 생기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배웠던 뭐 레고 퓨전 이런 거 많이 생기겠죠. 너무 빠르면 안 되는 거죠. 너무 빠르면 엄청나게 기공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내부에. 그래서 적절한 스캔 스피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스캔 속도를 잘 제어를 해야 되겠습니다. 적절한 스캔 속도를 제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재밌는 것은 이 레이어 thickness입니다. 레이어 thickness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조절합니까? 우리가 파우더 베드 퓨전 방식이죠. 어차피 SLM이라는 방식이 파우더 베드 퓨전 방식이기 때문에 계속 이 파우더를 뿌려줍니다. 파우더를 계속 뿌려주니까 그 한 층 한 층 높이를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레이어 thickness. 마지막으로 볼 것은 바로 멜트풀 바운더리입니다. 멜트풀 바운더리는 아까 사실 우리 앞에서도 봤는데 제가 설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 보이는 이러한 부채꼴 형태의 이런 원호 같은 라인들 보이시나요? 그게 바로 멜트풀 바운더리입니다. 아까 우리가 멜트풀이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그 라인이 보이는 거죠. 멜트풀 자체가 이런 식으로 다 생겼는데 이 라인들이 실제로 관찰을 하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멜트풀 바운더리는 다 보이죠. 멜트풀 바운더리. 무조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스캔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실 거는 이제 잘 못 만들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뭐 잘 만들면 뭐 좋겠지만 잘 못 만들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나쁜 점들이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실 것은 이제 크래킹과 딜라미네이션이 되겠습니다. 크랙이라고 하는 것은 균열, 내부의 균열이 어떤 식으로 생길 것인가가 되겠는데 여기에서 이제 균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열이 빠져나가지 못했을 경우에 내부에 균열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균열이 생기게 되면 아예 이제 제품을 쓸 수가 없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 크랙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크랙이 다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벽돌 모양 같은 오히려 이런 모양이 더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스캐폴드 구조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만들기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크랙이 다 생겨버리는데 그렇다고 이걸 못 만드냐? 못 만드는 건 아닙니다. 공정 조건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잘 조절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가를 굉장히 최적화시키게 되면 좋은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응고 과정 중에 생기는 이 solidification, 응고 균열. 이거는 이제 높은 그 온도의 액체가 고체가 되면서 굳으면서 응고 과정 중에서 이 버티지 못하고 여기서 균열이 발생하는 것들이 이제 응고 균열이 되겠고요. 또 어떤 것들은 이제 그레인 바운더리 크래킹, 그레인 바운더리에 결정력 있게 어떤 것들이 뭐 편성되거나 하면서 또 생길 수 있는 균열이 되겠고, 또 재밌는 것은 이 딜라미네이션입니다. 딜라미네이션은 우리가 이 레이어 바이 레이어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가 이런 식으로 균열이 아예 안 붙은 거죠, 제대로. 여기서 잘 컨트롤 못한 게 뭡니까? 저기서는 레이저 파워 조절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 스캔 스피드 조절해봐야 되겠고 또 뭐 조절해봐야 됩니까? 레이어 thickness. 그러니까 레이어 thickness는 이제 한 층 한 층의 두께가 너무 두꺼웠겠죠, 그죠? 너무 두꺼웠으니까 충분히 열이 전달되지 않았다. 레이어 thickness를 바꾸지 않을 거면 레이저 파워를 높이고 스캔 스피드를 낮추면 되겠고요. 만약에 그것들을 이제 바꿀 수 없는 상황이다, 장비에 제한이 있다라고 하면은 레이어 thickness를 더 얇게 가져가야겠죠.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 최종 결과를 보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또 이제 또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보시면 이게 체크무늬처럼 생겼잖아요. 바둑판처럼. 이게 바로 아일랜드 스캐닝의 흔적입니다. 아일랜드 스캐닝 했기 때문에 이 체크 하나하나가 아까 봤던 그 한 섹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스캔을 열심히 했던 것들이 여기 다 표시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균열과 딜라미네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정 조건을 잘 조절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대충 만든다고 해서 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조건을 잘 컨트롤해야만 잘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버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오버행. 여기에서 엄청나게 높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경우, 뭐 그러니까 이 레이저 파워가 높거나 뭐 스캔 스피드가 너무 느리거나 해가지고 엄청나게 높은 파워가 막 들어가게 되면은 이 내부에서부터 이제 얘가 그냥 부풀어가지고, 그죠? 내부에 엄청 이게 부풀어서 겉에 부분까지 이렇게 형태가 바뀌어버리는 이런 형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완전 똑바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불뚝불뚝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그죠? 왜냐면 내부에서 어떻게 내부에 뭔가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그죠? 외부까지 이제 전달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오버행에 의해서 얘는 원래 똑바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행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너무 이 열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부풀어가지고 휘어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오버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볼 것, 제가 그 스캐폴드 구조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런 구조가 좋은 이유는 열 방출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소재를 만들 때 이 적층제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만약에 제가 뭐 이러한 레이저 포인터 같은 것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이 상태로 그냥 이렇게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굳이 뭐 이게 항상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사선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 상태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품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겠죠? 쓰러지겠죠, 그죠?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밑에 받쳐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서포트라고 합니다. 받쳐주는 애가 있어요. 그 서포트를 같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포트가 설계를 해야 돼요. 서포트를 설계하지 않으면 이 제품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만든다 할 때도 여기에 뭔가 이 서포트가 있어야 되겠고, 그런 예를 잘 보시게 되면은 만약에 이러한 뭐 캔틸레버 스타일을 만들겠다, 뭐 그럼 이렇게 두면 당연히 넘어지겠죠, 그죠? 못 만듭니다. 이거 못 만드니까 내부에 밑에 부분에 서포트를 받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저 부분부터 다 설계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중요한 것들은 이 서포트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서포트 설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에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서포트도 설계를 해줍니다. 그래서 서포트 설계해서 잘 만들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뭐 오히려 서포트가 더 멋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드는 제품도 멋있지만 밑에 서포트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서포트 만드는 측면이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열 방출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만약 서포트가 뭐 굳이 그런 열 방출을 빨리 해야 되는 기능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스캐폴드 구조로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냥 뭐 벽돌처럼 만들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만든 이유는 열 방출을 원활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이 적층 제조에서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계 같은 것도 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용접공학 부분을 배울 때 이제 잘 나올 텐데, 용접공학에서 온 용어가 되겠습니다. 용접에서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판재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붙인다고 할 때 여기서 어떤 부분이 녹았다가 다시 붙는 과정이죠. 그것도 어차피 다 응고 과정이 수반됩니다. 자, 그럼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똑같이 이 적층 제조에서도 레이저를 이제 뿌려주게 되면 여기에서 용탕이 만들어지죠. 용탕, 녹아 있는 액체 상태의 금속입니다. 용탕이 만들어지는데, 자, 얘가 방향이 있잖아요, 그죠? 방향이 일로 움직이는 거죠. 자, 방향이 일로 쭉 움직입니다. 레이저를 한 곳에만 할 수는 없잖아요. 레이저가 쭉 한 곳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움직이니까, 얘가 움직이는 것 때문에 여기에는 원래 그 고체 상태, 이쪽은 고체 상태죠. 이쪽은 액상이 되겠죠. 일로 쭉 움직이니까 흐름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용탕에서의 흐름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 움직이는 것 때문에 이 용탕에 플로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플로우가 생겨가지고 뒤로 쑥쑥 가가지고 맨 마지막 표면까지, 아예 이제 제조가 끝난 고체 상태의 시편의 표면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 험핑이라고 합니다. 험핑. 이건 용접공학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이러한 것과 이제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를 우리가 스웰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적층제조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따라가면 이쪽에 이제 요 용타 흐름이 생겨가지고 요 뒷부분에 이제 움직여가지고 약간 이게 툭 튀어나온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걸 바로 우리가 스웰링 또는 험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뭘 조절해야 되겠습니까? 스캔 스피드 이런 거 잘 조절해야 되겠죠. 막 만들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걸 피하기 위해서는 저걸 굉장히 잘 왔다 갔다를 잘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으로 이제 보실 수 있는 거는 이제 멜트 볼 포메이션, 볼링이라고 해요. 볼링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도 이 내부에서 이제 이 용탕 상태인데 얘들이 응고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응고될 때 액상인데 여기에서 있는 부분들이 응고될 때 그냥 다 응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표면에서 올라와가지고 이제 동그란 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응고가 될 때. 그거 우리가 볼링이라고 하죠. 볼링이 생기면 당연히 표면에서도 이 볼링이 생겼으니까 안 좋은 것이고 내부에서도 뭔가 이미 내부에서 굳었어야 되는데 외부로 나온 거니까 결함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볼링 현상도 우리가 피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다 어떻게 조절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이저 파워, 뭐 스캔 스피드 이런 부분들을 다 옵티마이즈를 해야만 저걸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판단했을 때 아예 힛 인풋, 그러니까 이별량, 열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다른 부분들을 좀 제어해줘야 되겠고 너무 적다라고 하면 또 더 높여줘야 되겠고 그런 부분들 계속 디테일하게 컨트롤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많은 회사들에서 이런 부분들을 최적화를 시켜가지고 그 DB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사게 되면 3D 프린터를 사게 되면 그 DB까지도 사실은 이제 쉐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처음부터 막 고민할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많은 부분이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알고 컨트롤해야만 굉장히 우수한 소재를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게 굉장히 이제 또 무서운 친구죠. 레지듀얼 스트레스라는 친구입니다. 잔류응력. 그래서 뭐 제가 잔류응력이라고 뭐 어떤 친구도 스펠링 잘 모르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잔류응력, 남아있다. 잔류응력, 남아있다. 잔류응력. 자, 잔류응력 뭐 아까 여러분들 뭐 수업 시간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 이것을 이제 뭐 뒤에 친구들이랑 싸웠을 때 뭐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친구들이랑 싸웠을 때 이제 풀어줘야 되니까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 잔류응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보통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중성자 회절법을 이용해서 측정한다. 그다음에 또 엑스레이를 통해 측정한다. 그러니까 잔류응력이라는 것은 내부에 어쨌든 원래 원자들이 자기가 가야 할 곳에 못 가 있는 거죠, 그죠? 원래 내부의 애들이. 자기 자리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변에 그 친구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친구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자리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이제 한 친구가 여러분 자리에 이만큼 막 끼어들어오고 다른 친구도 막 끼어들어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편하죠, 그죠? 근데 저기는 또 자리 막 남아있어요. 그런 상태가 바로 잔류응력이 높은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풀어준다, 그럼 각자 제자리로 갑시다 이렇게 해서 각자 자리에 가면 굉장히 편해지게 되겠죠. 잔류응력 해소되는 겁니다. 근데 원자들이나 이런 애들이 원래 자기 자리에 못 가 있는 거죠, 지금. 막 계속 어떤 데 올려있고 어떤 데도 막 더 뭐 비어있고 그러니까는 이러한 여기 보시는 건 색깔처럼 어떤 데는 굉장히 막 몰려있고 어떤 데는 뭐 없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잔류응력은 왜 생기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우리가 시험 문제 출제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잔류응력이 왜 생기는가를 보시게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게 바로 이제 그 적층제조 공정이 되겠는데요. 자, 이 부분은 이제 파우더가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용융이 됐죠. 자, 용융이 먼저 되고 여기는 용융이 될 겁니다, 이제. 용융이 되려 쭉 가겠죠, 그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 용융이 갈 건데 얘 쭉 가고 자, 여기 시뻘겋죠, 그죠? 빨갈수록 온도 높은 겁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갈수록 온도 낮아지는 겁니다. 온도는 좀 낮아지면 응고가 발생합니다. 그죠? 응고가 발생하는데 자, 응고가 발생하면 부피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수축합니다. 근데 이 응고에
의해서 부피가 수축하는 걸 우리가 열적 수축이라고 합니다. thermal contraction이라고 합니다. 열적으로 수축하는. 뭐랑 비슷하냐? 여러분들이 막 그 겨울철에 막 축구를 할 때 막 이러면은 막 축구할 때 막 팔 벌리고 이렇게 있을 수도 없죠. 추우니까 이렇게 움츠려야 돼요. 열적 수축하는 겁니다. 그죠? 수축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밑에 부분은 이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밑에 부분은 이미 그냥 뭐 고체 상태가 돼 있는데 여기서 또 수축이 발생하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밴딩되는 것처럼 이렇게 구부러지는 것처럼. 근데 구부러지는 것처럼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이 뭐냐면 잔륙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잔륙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는 구부러지는 상태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잔륙력을 측정하는 가장 심플한 방법은 뭐냐면 금속이 만약에 있어요. 그거를 칼로 잘라보는 겁니다. 칼로 잘라서 모양이 변하면은 잔륙력이 있었던 거예요. 모양이 그대로다. 그대로 직사각형 그대로다. 그러면 잔륙력 없었던 겁니다. 그게 가장 매크로하게 보는 방법인데 그 원시적 방법이죠. 근데 뭐 사실 디테일하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이 마이크로한 부분에선 다 잔륙력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시켜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도 꼭 파우더 아니라 하더라도 리퀴드 페이즈가 액상이 고체가 되면 다 이 수축하잖아요. 그죠? 무조건 이 잔륙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음고에 의해서 잔륙력이 생긴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들은 보시는 것처럼 여러 이 디펙트와 잔륙력들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다음에 스캔 스트래티브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스캔 전략을 짜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디펙트들이 생기는 것을 어떻게 피해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서포트는 뭐 왜 써야 되는가. 그다음에 여기서도 뭐 스웰링과 볼링에 대해서도 배웠고 잔륙력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잘 하면서 우리가 이 적중 제조를 할 때 어떠한 부분들을 제어를 해야 되는지 잘 고민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